정시의 사주명리. 정시의 사주명리는 사주팔자를 바르게 해석하여서 정인하는 곳입니다. 본강은 정시의 사주명리 68강으로서 육식갑자의 36번째인 기해일에 난 사람, 기해일주편 중에서 후편입니다. 제2편입니다. 기토와 해수로 이루어진 기해일주의 성정을 1편에 이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니다. 기해일주의 지장간에 있는 무토는 지금 기토에서 겁재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게 겁재니까 형제가 되겠습니다. 형제는 절지가 되어서 절자 태공에 놓이게 됩니다. 절자 태공에 놓이게 되는데, 절지와 태지에 있는 것을 두 가지만 떼서 절태에 있는 형제는 이미 멀리 떠나 있는 형제로서 교류가 끊어진 형제이거나, 아니면 있다고 해도 자기 살기에 바빠서 서로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태이거나, 또 명주에게 기대어 살리는 이형을 가진 형제로서 그 형제의 덕을 논하기는 사실 힘든 경우입니다. 어느 경우이든. 그리고 또 기해일주의 지장간에 위에서는 전부 지장간에 있는 것만 지금 이야기했는데, 지장간에 없는 신금 식신은 지금 여명인 경우에는 자식에 해당되겠죠. 식신은 욕지가 되어서 욕종태공에 놓이게 됩니다. 욕종태공에 놓이는데, 욕지라는 것을 설명해 보면, 욕지는 어떤 일이 연속되고 반복되는 상황을 나타내기도 하고, 욕지는 연속되고 반복되는 상황을 나타내기도 하고, 두 번째는 환경의 변화가 있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며, 또 세 번째는 정신적인 것으로서는 무엇이든 새롭게 시작하는 개념과, 또 네 번째는 멋을 부리는 개념 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가지의 간단한 예를 들었지만, 또 다른 경우들도 지금 욕지가 나타내는 것도 아마 있을 겁니다. 식신 자식이 욕지에 놓인 것은, 식상인 여자의 경우에는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이 욕지에 놓인다는 것은 세상 물정을 모르고 오로지 멋만 부리는 철부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식신과 상관을 위해서는 자식으로만 생각하는데, 식신과 상관은 자기가 움직이는 힘이기 때문에 식상을 명조의 오지랖으로 본다면은 심사숙고하여서 일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많은 사람으로 이것 조금 해보다 걷어치우고 다시 딴 일을 시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욕종태공은 굳건한 기반을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아니만큼 유시하고, 그러니까 시작하는 것은 많다는 것이죠.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무정, 끝을 어느 것이든 무정 끝이 없는 것이어서, 그리고 시작하는 것은 있으나 끝이 없는 것에 그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유시 무정으로 지금 표시를 했습니다. 기해일주에서 지장간에 없는 정화인 편인으로서의 모친은, 정화로서 편인인 모친은 태지가 되어서 태공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태태의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모친이 태태에 해당한다는 것은, 태태에 해당하는 것은 태태의 지금 설명입니다. 해당하는 것은 결단력이 약한 것을 의미하고, 아니면은 움직이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으며, 또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기다리는 마음도 있을 수 있고, 또 태태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는 않을까 하는 엷은 마음도 있을 수 있으며, 또 결단력이 부족하니 아무것도 혼자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며,
애 같은 어른이기도 하며 어린애 같은 어린이기도 하며 생각은 짧고 세상 물정에 어두운 식은물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 즉 태태의 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태태라는 것은 순수성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은 없으며 온전하게 보호받는 사람입니다. 어디서든 감싸주는 사람이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태태의 조합을 인성인 공부로 본다면은 위에서는 태태의 조합을 어머니의 개념으로 보았고 이제는 태태 인성이기 때문에 공부로 본다면은 머리는 맑아서 공부를 한다면은 토업을 달릴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부를 꼭 해야 하는 결단력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공부는 형식 삼아 건둥건둥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때 어머니의 그렇게 강제성이 개입된다면 공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바로 태태가 인성에 해당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태의 조합으로 난 만일에 학생이 있다면 어머니가 강제적으로 공부를 시키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성화로서 공부를 하는 경우라도 성과는 좋다는 것입니다. 좋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기해 일주는 관기학간의 일주입니다. 관기학간은 목화토금 일주일 경우에 양간의 관성이 장생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갑을목일 경우에는 관이 경금으로서 장생에 해당하는 사의 자가 지금 관기학간이며 병정일 경우에는 관성이 임수에 해당해서 신에 해당하는 자리가 관기학간이며 무기토는 간목이 관성으로서 해수의 자리가 관기학간이 되고 그리고 경신금의 경우에는 병화의 인목이 관기학간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병화에서 인목은 장생의 자리죠. 그리고 인계수는 무토를 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인성인 신금이 관기학간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즉 관기학간이 있으면은 관기학간은 학창 시절에는 공부를 잘 하고 그리고 사회생활에서는 출세가 남보다 빨라서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기학간이 사주에 없는 경우에는 운에서 와도 성립하며 기리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관기학간은 사주 어디에 있어도 성립하며 특히 을사일주는 금여성이 더하여서 을사는 금여죠. 금여성이 더하여져서 더욱 기리를 바라게 되고 그 다음에 병신은 압록이 더하여서 배우자까지 길성의 힘이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길성들도 형이나 충되거나 원진된다면 복이 반감하거나 아니면 소멸된다고 했습니다. 기해일주 자체는 지지 배우자의 자리가 태지에 놓여 있는데 배우자인 간목의 입장으로서는 기토의 배우자는 즉 관성은 간목이 되겠죠. 관은 그렇게 배우자 간목의 입장으로서는 해수가 즉 생지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생지에 해당하여서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배우자 덕을 논할 수 있는 일주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지에 있는 배우자 덕을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성과 그러니까 남자인 경우에는 재성, 여자인 경우에는 관성의 자를 지지에 견주어 보면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관이 장생지를 놓고 있는 일주를 보면은 그러니까 여자의 경우죠. 배우자의 경우를 보면은 일주가 갑자의 일주인 경우에는 여명일 경우를 보면은
갑자 일주인 경우에는 신금이 배우자가 되겠죠. 신금이 배우자가 되는데 신금이 자수를 보면은 즉 장생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배우자 덕이 있다고 보고 하나 더 볼까요? 을사의 경우도 을사의 관은 경금이 되겠죠. 경금이 사지에 놓이면은 장생지에 있어 가지고 을사 일주 역시 관의 덕이 있다고 보고 또 임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인의 경우에는 관성이 무토가 해당하겠죠. 배우자가 무토가 해당하면은 무토가 인성을 보면은 장생지가 되어서 즉 임인 일주는 관성 배우자의 덕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 기해 일주에서 사화가 있으면 명식에 사화가 있으면은 공부가 부실해지고 사해충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해충이 일어난다는 것이 부실해지고 재물의 축적을 기대하기 힘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명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운에서 온다면은 운이 오는 그때에는 하던 공부를 그만두게 될 수도 있고 또 재물은 그때부터 빠져나가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화는 충이기에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여서 역말을 준마로 만들게 그러니까 더욱 빨리 달리게 하여서 준마를 만들어서 이전이나 아니면 이동 현상이 더 많아지게 되고 잦아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기해 일주의 해수는 천문성으로서 술해가 같이 있는 경우나 명식에 같이 있는 경우나 아니면은 운에서 술이 온다면은 천라살이 되는 것입니다. 천라는 하늘에 쳐놓은 거물이지만은 하늘 천자에 거물 라자죠. 하늘에 있는 거물이라는 뜻인데 거물이지만은 하늘을 드나드는 문으로서 정신적인 것이 뛰어나다는 것을 나타내며 남다른 정신력으로 도의 세계에 입문하고 신앙이 깊으며 활인업으로 의사를 택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갑이나 병이나 정이나 무일간이 지지에 술해를 놓고 형충이 되거나 공망이 되면은 특히 종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라살의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또 다른 표현을 본다면은 하늘에 구름이 덮여서 만물이 성장치 못하는 피해라고 했으며 또 다른 의미로서는 하늘에 구름이 덮여 있는 경우와 하늘빛이 너무 아름다워서 비단 보자기로 쌓아놓아서 예상치 못한 피해가 있음을 나타내고 하늘에는 무엇을 쌓는 것 같으면 햇빛이 없기 때문에 피해가 온다는 그런 뜻이겠네요. 뜻이고 또 동물에 비유한다면은 개가 즉 술은 개죠. 개가 해의 돼지우리는 해이기 때문에 술은 개고 술해는 돼지우리에 든 경우나 돼지가 계집에 든 경우로서 서로가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이치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고 정신적인 피해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서 정신적인 피해와 실물의 피해가 있음을 나타내고 그 피해를 벗어나기 위해서 종교를 택한다는 개념이 천라살 안에는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기해일주는 기토의 땅 아래에서 임수가 스며든 것으로서 기토 타김의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명주가 타주에 또 다른 임수가 있다면 기토 타김의 현상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기토 타김이 심해졌다는 것은 기해일주의 경우에는 정신적으로 혼탁되었다는 것이고 정신적으로는 혼탁되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헷갈리는 상태이며, 그리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기정신적으로는 올 수가 있고, 또 재물의 손실도 심하고 그 손실의 기간이 오랫동안 계속된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기해일주는 자상한 면이 있고 예의도 있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봉사성도 있는 사람입니다. 대인관계는 비교적 원만하여서 어느 경우에나 좋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번 시작한 일에는 지구력과 끈기는 있지만 배짱이 다소 부족하여서 큰 것을 이루기는 힘들지만 작은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또 기해일주는 가끔씩은 격한 반응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급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제 때문에 가끔씩은 격한 반응을 보일 때도 있지만 감성적인 사람으로서 좀처럼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정제와 정관, 정으로서만 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수로 인하여서 무엇인가 감추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은 나의 이익만을 위하여 남을 속이거나 해악을 끼치는 사람은 아닙니다. 기해일주는 은근한 고집이 있으며 보수 성향이 강한 사람으로서 폭넓은 교우 관계는 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해일주는 학문에 심취하면서 사색적인 철학적 관념을 실생활에도 접목하려는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은 많지만은 사색의 폭은 좁아서 산만한 분위기를 느끼게 할 수도 있는 사람이며, 주변 정리가 잘 되지 않아서 어딜 가나 기해일주의 주변에는 어수선한 분위기가 많습니다. 기해일주는 곡각살에 해당하는 또 일주가 되겠습니다. 곡각살은 을목과 기토 그리고 사화와 축의 네 글자를 곡각살에 해당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들의 글자가 사주 내에 3개 이상이면서 형, 충, 파, 해가 되거나 아니면은 백호살이 오는 운에서는 발동하기 쉬우며,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조심을 요하는 살성입니다. 곡각살은 근기의 부족 현상에서 오는 것으로서 넘어지기를 잘 하여서 뼈가 부러지는 현상이 즉 곡각살의 현상입니다. 60대 이후에 노인성 질환과 겹쳐질 때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일주라고 하겠습니다. 곡각살입니다. 기해일주가 임묘진월의 봄에 나고 자수를 보면은 극각살이 의심이 되게 됩니다. 만일에 10살 이전에 다리에 불편함이 있을 때는 극각살이 의심되는 사람이 10살 이전에 다리에 불편함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아야 하고, 20, 30대의 산모라면은 산후풍에 조심을 해야 할 것이며, 40, 50대 이후의 사람이라면은 신경통과 낙상 및 각종 극각살에 대한 사고에 대한 것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극각살은 다리가 부러지거나 하는 손상되거나 하는 살입니다. 기해일주가 목다 하면은 기해일주에서 목이 많다면은 목은 즉 기토를 극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극하는 기운이 강하여서 여명의 경우에는 관이 많아지는 결과로서 복잡한 인생살이를 만들어내기 쉽고 노후에는 수명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경신금을 보아야 해결이 되고 신금보다는 경금이 더욱 좋습니다. 기해일주는 재생관하는 구조로서
행정직에 어울리는 사람이며 고위 공직자가 많은 편입니다. 안정을 꿈꾸는 사람이지만은 성진 등 결정적일 때는 양인의 칼을 사용하는 객기도 있는 사람입니다. 겁재가 있다는 거죠. 무토의 겁재가 있기 때문에 양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능력을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계일주는 어디까지나 정제로서 정당한 대가를 원하는 사람이며 이로써 착실하게 부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서 삶의 전체로 볼 때는 인생의 전체로 볼 때는 재성이 걸록으로서 아쉬움이 없는 일주이기도 합니다. 기해일주의 직업으로는 일주 자체만으로 볼 때는 어느 특정된 분야의 장기를 보이는 부분은 없지만은 사주 전체의 구성이 식상이 있고 또 식상이 생체, 재성을 도와서 재성이 왕하다면은 개인업을 열어도 그러니까 사업이나 장사를 하여도 괜찮을 것이며 관성과 인성이 사주 전체를 이루어서 힘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관인이 식지 생체가 아니고 관인이 서로 도우고 있다면은 당연히 직장 생활에 터전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 가하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직업군으로서는 토에 나무를 심어서 그러니까 기토에 나무를 심어서 기르는 것으로서 보육업이나 교육업, 생명 관련 분야에 적성이 있을 것이며 해수를 보아서 해수는 물이겠죠. 임수를 보아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부리면서 역마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직종이 적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수는 가만히 있는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역마성이기 때문에 역마성이 있는 직업이 적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기해일주는 지지가 역마로서 해외의 배우자와도 인연이 생길 수가 있고 인연이 생기기 쉬우며 갑인일주와는 선합이지만 좋은 합이지만은 계사일주와는 서로 천충지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와 개수가 기계충을 하고 사해충을 한다는 것이죠. 사해충을 하여서 해로 하기 어렵고 힘들다고 했습니다. 또 기해일주는 신금과 자수가 심금하고 자수가 천을 기인에 해당하여서 긴급시에 내가 구조를 요청하거나 필요할 때는 이 자를 만나면은 그러니까 일지나 연지에 신금과 자수가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씨의 사주명리 제68강 기해일주의 두 편 중 마지막 편을 보내드렸습니다. 제69강은 경자일주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씨의 사주명리는 사주팔자를 바르게 해석하고 정인하려고 힘쓰는 곳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